인류 제1의 적은 엄청난 슈퍼 무기가 아닙니다. 무게가 10mg도 채 되지 않는 생물입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파괴 병기이며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매년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에게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전 지구적인 몰살을 실행할 수 있는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영원히 지워버릴 기술 말입니다. 하지만 금기시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질문이죠. 우리가 방아쇠를 당긴다면 세상을 구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퍼즐 조각 하나를 잘못 빼내서 먹이사슬 전체의 붕괴를 촉발하게 되는 걸까요?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피를 빨아먹고 전염병을 퍼뜨려 매년 거의 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미미한 곤충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모기는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깁니다. 황열병과 댕기열 같은 병들도요. 이들은 사람을 물어서 그렇게 합니다.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을 먼저 물고 그 다음 여러분을 물게 되면 타액을 여러분의 몸속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그 타액은 혈류를 타고 들어가 여러분은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맙니다. 이들은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과 가축 농장도 전 세계적으로 모기떼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물리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빌어먹을 곤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알아내야만 합니다. 세상에 모기가 얼마나 있는지 말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기란 무척 어렵지만 대략 8조 마리 정도의 모기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알래스카에만 말입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까지 겹치면서 모기가 번식하기에 아주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번식하고 있으며 수천 종이나 되는 다양한 모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박쥐는 아무런 위험 없이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박쥐는 1시간에 최대 600마리의 모기를 먹어 치울 수 있죠. 그러니 만약 지구상에 충분한 수의 박쥐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전 세계의 모든 모기를 싹 쓸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말은 참 쉬워 보이죠?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떻게 수백만 마리나 되는 하늘의 박쥐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모기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우리 피가 맛있어서 모기가 피를 빤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녀석들이 아주 배가 고파서라고요. 하지만 모기는 피를 마셔서 자기 배를 채우는 대신 그 피를 자기들의 유충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모기들의 식량을 빼앗아버리면 어떨까요? 우리 몸에서 피를 몽땅 뽑아내는 방식으로요? 그러면 어쩌면 모기를 멸종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망상이겠죠. 그러니 다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변형된 모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사람을 물지 못하고 오직 불임인 암컷 모기만 낳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작업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모기가 충분히 많아진다면 결국엔 모든 모기가 박멸될 것입니다. 자, 그럼 녀석들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 일은 없어지겠죠. 한여름에도 밖에서 모기 물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고요. 동물들도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더 이상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모기들을 싹 다 없애버린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태계의 순환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구상에서 어떤 생물이든 멸종하게 되면 반드시 특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태계 전반에요. 그리고 모기의 멸종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기가 먹이사슬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기 역시 다른 수많은 생물들의 훌륭한 먹이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기와 모기 유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이는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들의 식단을 바꾸도록 만들 것입니다. 모기를 주식으로 하는 일부 동물들이 굶어 죽는 동안 나머지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설 것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여 멸종 위기를 넘길 것입니다. 따라서 모기의 멸종은 거대한 파문 효과를 일으켜 이른바 리플 이펙트로 인해 수많은 곤충과 먹이 사슬의 더 높은 곳에 있는 물고기와 새들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잠자리는 하루에 수백 마리의 모기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기가 사라진다면 이들 역시 식습관을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멸종을 피하고 싶다면 말이죠. 지구상에서 모기가 가장 많은 곳은 바로 북극의 툰드라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희귀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특정 시기가 되면 모기떼가 새까만 먹구름처럼 무리지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눈이 녹고 나면 모기알이 부화하게 되며 이 곤충들은 3주에서 4주 안에 성충으로 자라납니다. 이 춥고 척박한 땅에서 엄청난 수의 모기떼는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만약 북극의 모기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곳을 찾는 새들, 즉 철새들의 개체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할 것이며 생태계 또한 완전히 변해버릴 것입니다. 일부 새와 박쥐 그리고 개구리는 모기를 꽤 많이 잡아먹지만
하지만 모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물들의 식단에서 말이죠. 따라서 이 종들은 모기가 없더라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식물의 수분을 돕는 곤충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꽤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식물들의 수분 과정에서 말이죠. 카카오 나무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의 진화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만약 모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이 세상에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천 종에 달하는 다양한 모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6종만이 우리를 물고 병을 옮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몇 가지 가설도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모기가 아주 위험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을 벌목하려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아마존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모기가 사라진다면 우리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강력한 영향을 미칠지, 즉각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생태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강력한 변화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지 않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매년 말이죠. 그중 대부분은 5살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게다가 약 5만 5천 건이 감소할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말이죠. 댕기열이나 황열병으로 인한 사망자 말입니다. 여기서 이집트 순모기가 바로 주요 매개체입니다. 공중보건자원들은 다른 건강 문제들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더 우선적인 다른 문제들로 말이죠. 의료 시스템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말라리아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적어도 일부 모기들이라도요. 영국의 연구진은 이집트 순모기를 개발했습니다.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말입니다. 이 수컷 모기들은 어떤 단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암컷 모기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말이죠. 그들이 다 자라기 전에, 그리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전에요.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열대우림 문제도 있습니다. 모기는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열대우림 지역 안에서요. 모기는 실제로 숲이 파괴되는 과정을 늦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종 전체를 멸종시키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 말입니다. 스티븐 줄리아노라는 한 생태학자는 지구상에서 한 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 지역의 개체수를 줄이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특정 종을 멸종시키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남극과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이 모기가 서식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합니다. 만약 모기가 사라진다면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기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기는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에게 위험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만약 모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아이슬란드가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북극곰 같은 다른 위험한 생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모기 종들을 박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히 어떤 일이 지구상의 모든 모기가 죽었을 때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기는 많은 동물들의 주요 먹이원이기 때문에 박쥐, 새, 개구리, 물고기 그리고 잠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태계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이러한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동의합니다. 만약 모든 모기를 박멸할 수 있다면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스트레스와 다른 질병들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멸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모든 모기를 말이죠.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은 종류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들은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인류의 인구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기가 우리의 인구 조절을 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확실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질병이 더 적어질 테니까요. 사망자는 줄어들고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질병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라리아와 댕기열을 영원히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생태계의 불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사라진 세상. 철새가 떠나버린 적막한 북극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한 종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기술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어쩌면 모기는 우리의 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모기야말로 이 지구의 면역 체계이고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모기들은 그저 우리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뿐일지도 모르죠. 이 결정은 단순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도덕성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자연의 잔혹한 게임 속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말입니다.